안녕하세요. 견적 설거준 남자 아이리스 디자인 대표 이남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알아보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기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사기꾼을 만나서 공사를 하게 되실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신중하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커뮤니티 카페에서 쪽지로 영업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관련 카페 중에 유명한 곳이 레몬 땡땡땡, 인엑스통, 박땡목수 카페, 이런 인테리어 관련 유명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데 인테리어 관련 문의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게 되면은 쪽지가 많게는 한 100통 가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아파트 그런 업종을 많이 해봤다, 이런 식의 어떤 쪽지를 많이 받으시게 될 거고, 그리고 보통 그런 카페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정상업체들은 수수료를 얼마씩 지불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 수수료를 제한 거 이상으로 더 저렴하게 공사를 싸게 잘 해주겠다,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의 쪽지를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런 쪽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그런 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현장에 와서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아유, 나를 위해서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해준다는 그런 고마움 생각에 미팅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팅을 와서 현장을 보고 난 후에,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가보려고 그래도 보통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자기네들이 근처에 현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 지나간 일이 있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현장에 오게끔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는 보통 이런 분들은 사무실에 아예 없든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남의 사무실에 얹혀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르기가 껄끄럽겠죠. 그래서 현장 상담을 와서는 하는 얘기가, 내가 뭐 경력이 20년이다 아니면 뭐 30년 됐다, 그리고 내가 저렴한 이유는 내가 인테리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랑 손발이 잘 맞는 목수와 타일, 전기팀, 이런 직영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싸게 해줄 수 있고, 또 싸게 해준 것만큼 좋은 자재를 또 저렴히 구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를 싸게 해줄 수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거죠. 뭐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싸게 해준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통 또 당부하는 얘기가, 커뮤니티에 좀 이런 공사를 했다고 잘 알려주면은 그만큼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많은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후기나 그런 걸 잘 써주면은 나는 공사를 저렴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덜컥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나랑 일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덜컥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금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뭔가 불안해서 다음날 전화해서 사장님, 계약서를 좀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공사 잘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카톡 등으로 보통 남이 공사한 사진 등을 보내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안심 아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기 전까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서류나 이런 어떤 계약서를 주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일단 공사가 시작을 하고 나서 가령 뭐 몰딩을 뜯었다거나 뭐 욕실을 좀 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별 쓰레기 같은 거라도 자재를 갖다 놓으면은 일단 공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약금을 받고 완전히 잠수를 탄다거나 뭐 전혀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기망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데,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은 사기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수법이,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내용이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철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러면서 자꾸 추가 요금을 요구하게 되고, 예정되어 있는 공사 중도금 지급 날짜보다 더 빨리 좀 중도금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이제 사기수법으로 설득을 시킨 다음에 보통 잔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공사의 절반도 진행을 안 하고 다 입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돈을 이제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기꾼 업자는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아예 잠적을 하든가 연락을 두절하고, 아니면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액이 자금이 부족하니 잔금을 입금을 해주면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돈만 자꾸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기꾼 업자는 왜 돈을 받았는데 공사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든가 잠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고객한테 받는 돈을 실제 기술자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빚을 갚는 데 쓴다거나 유흥비 혹은 도박에 탕진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기술자분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한 번 이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은 제대로 된 기술자를 섭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이제 일을 막 시작한 C급 기술자를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정말 잡일 하시는 분을 데려다 놓고 마치 기공인형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며칠 동안 카페나 블로그들을 통해서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올린 사례들을 정리를 해봤으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러신데 제가 사모님, 네. 사모님 폐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데요? 아유, 제가 다 끝내드릴 거예요. 아니 병에 대해서 제가 아니까 말씀해보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자꾸만 이런 전화로 이렇게 신경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전화 안 하면 제가 예, 지금 예. 전화 처음 하는 건데 자꾸만 전화하겠다고 그러셔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서 해드린다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예, 한 이틀만 참아. 아니 이해가 아니, 제 그거는 말은요.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저씨 예. 제 말은요. 저희를 이해를 시켜야죠. 무조건 이틀만 아, 제가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그럼 제발, 옆에 사는 분은요? 없어요. 아이고. 보호자분 계실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아이, 분들이. 독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뭘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제가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어쨌든 아, 이렇게 해봐야 나가 건강이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는지 들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조건 그냥 아파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요. 어떻게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제가 계세요? 끝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이제 몸이 다 나가가지고 내일쯤이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형님,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죽을병에 걸리시다가 바로 나셨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오빠 오진이 나왔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참,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하신 행동을 보시면, 지금, 아니, 사장님 지금까지 하신 행동이. 아니, 제가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요. 치료를 따로 받아가지고요. 거의 완쾌 직전이에요. 그러면, 예. 의료 내역서 좀 보여주세요. 예? 의료 내역서 좀 지금까지 치료 받으신 거 아, 그래요? 보여주시면, 제가 예, 그거 예. 믿고, 예. 네. 그 경유의료는 돼 있고요. 일반 대학병원은 안 돼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간 데는 안 돼 있어요. 아, 그거 좀 보여주셔서,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내일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 받은 거를 증명을 하나 해달라 그럴게요. 네. 예, 그렇게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은 바로 시작이 돼요. 한 이틀 이후에는. 그러면 증명 내용 그거 보여주시고, 예. 예, 그리고 다시 연락 주세요. 예. 네, 예, 사장님 병원 내역은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력을 찾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제쯤 보내줄 수 있냐고요. 아, 그럼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예. 내일까지 하고, 예. 제가 사장님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계약서랑 써주실 수 있어요? 뭔 계약서를 써요? 견적서요.
견적서를. 예, 앞으로 사장님이 지금까지 네. 뭐 한 일이랑 네, 지금까지 일한 거 내가 마무리는 며칠 안으로 끝내준다고 내가 약속기 그 계약은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뭐 예,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보시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좋아 그랬는데. 네? 몸이 안 좋아서 그렇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거 그걸 보시면 반죽이 됐는데요. 아,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먼저 연락이라도 주시. 전화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먼저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지. 사장님 고객한테 연락 한 번 안 주고. 그거는 내가 아파서 진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네.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아니 저 시은혜요. 우리 아들하고 아. 만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와서 있는데 왜 연락 없으시나 해서요? 이런 수법들이 가장 많이 사기에 사용되는 수법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수법에, 이런 농간에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일단 착공을 해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진행했으면은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사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꾼 업자들은 이런 점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고객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살살살 어떨 때는 읍소를 하고 어떨 때는 배짱을 부리면서 아주 순진한 소비자들을 농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되고 민사 재판을 해야 되니 참 억장이 무너지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노리고 이용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민사 재판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설마하고 말로만 듣다가 실제 피해 사례들을 제가 찾아서 보니 참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으로 정말 예쁜 집을 만들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위례를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나쁜 사기꾼들한테 낚임을 당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중개업 서비스가 워낙 많은데 보호되지 않는 중개업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중개업체를 통한 인테리어 사례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많습니다. 집땡부터 시작을 해서 인스 땡땡땡. 최근에는 바이사로 유명한 업체도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시작을 했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 플랫폼을 통한 업체들이랑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본사가 공사에 대한 하자를 보증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모토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게 숨땡이라는 앱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집땡이나 그런 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처럼 인테리어 업체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닌 각 공정 기술자들, 즉 목수나 설비 기술자, 전기 이런 분들을 쉽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방식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본인들이 검증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어떤 일정 수수료만 받고 고객들의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믿고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계약을 했지만 플랫폼 자체는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본 결과로는 그렇게까지 입증할 만큼 검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이곳은 집땡이나 인스땡땡땡처럼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닌 공종별 작업자를 연결해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부분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가 잘 안 해주니까 공종별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 건데 이게 문제가 기술자들이랑 검증 없이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자격 대리운전 기사를 뽑아서 고객과 바로 매칭을 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공사를 엉망으로 해놔도 고객은 숨땡이라는 업체에 아무리 컴플레인을 해봐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어플을 통할 때는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만 받고 거의 나몰라라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부분 공사를 해야 될 경우는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류의 앱을 통하는 것보다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먼저 셀프 인테리어 카페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뭐 내가 해야 될 공정에 대한 뭐 목공이나 타일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정보를 취하시고 동네마다 있는 목재상이나 타일 가게, 뭐 전기 가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자재를 구매를 하면서 기술자를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자재상이나 그 자재상에 다니는 기술자를 소개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재상들은 적어도 자기 가게에 몇 년씩 거래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뜨내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소개시켜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셀프 인테리어 관련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한땡이나 아니면 LG 땡땡땡 같은 이런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는 대리점이나 그런 어떤 그걸 통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으면은 여기가 대기업에서 직접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 뭔가 보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로컬 대리점에서 가령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생산이나 유통하는 자재를 가져다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사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시공한 싱크대라든가 붙박이장, 뭐 창호에 대해서는 당연히 AS를 지원을 하겠지만, 일단 AS란 거는 발생되지 않게끔 현장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대리점 간판을 걸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대리점이다 보니 사실상 먹튀나 잠수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지만, 얘기했던 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믿고 했는데 생각보다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히 여기가 완벽하게 우리 집 공사를 잘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공사의 디테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현장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 기업형 사기이긴 한데, 2016년도에 위례 신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 해에 열린 건축 박람회에서 이제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의 공식 협력업체인 듯 그런 식으로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여기서 주로 한 것은 확장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입주를 하기 전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싸게 해주겠다, 그런 식의 어떤 공동구매를 만들어 놓고 성금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날부터 잠적을 한 것이죠. 완벽한 사기 유형이고, 뭐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알고는 계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에도 이어지는 사기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잘 꾸며진 SNS나 블로그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사를 직접 하는 실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 계정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마다 맘카페가 있으니까 광고가 아닌 진짜 입소문이 잘 나 있는 업체를 컨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업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거기다가 댓글로 이런 곳은 대략 얼마쯤 들어갈까요?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은 보통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뭐 댓글로 뭐 얼마 정도 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액대나 아니면 이제 업체의 일정 등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이나 어떤 공사의 디테일 분석, 견적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프리랜서 분들이 찾아보시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만나서 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디테일과 뭐 공사 일정, 뭐 간단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신 후 이걸 가지고 동네에 좀 오래되고 좀 성실해 보이는 그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견적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데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동네에 10년 이상 있다 보니 공사를 불성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타입의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가능하시겠냐, 이렇게 견적을 받으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중개 플랫폼을 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시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막연히
그냥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올린 업체를 지정을 해서 나는 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싶다. 그렇게 본사에 제공을 하면은 아마 그 업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 줄 거기 때문에 좀 더 만족스러운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업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적은 노력으로 좋은 업체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행동을 하셔도 정말 인테리어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사실상 지금은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그렇고 특히 고용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예전보다는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싸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예산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한 번 하는 인테리어 좋은 업체 만나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